이번에는 이제 명세 기반의 테스트를 설계하는 기법 볼게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명세 기반은 코드를 보지 않고 요구 사항에 해당되는 요 명세를 주어지면 이거를 가지고 전체를 대표하는 일부 테스트 데이터를 선정을 하게 되어서 다른 말로는 블랙박스 테스트다 이렇게 부르면서 아주 다양한 기법들이 산업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어, 오늘 이런 그 기법들을 한번 우리 공부해 보고,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교재를 통해서 더 많은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는 게 이제 동등 분할이에요. 이걸 우리가 영어로는 이큐벌런스 파티셔닝, 분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그림을 보고 얘기한다면, 그죠? X1의 값들이 이렇게 있고, Y로는 X2의 값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원래는 큰 하나의 공간이지만 서로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약에 그룹핑을 해서 이렇게 이제 6개를 나타냈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 데이터들을 이렇게 동일한 동작이 예상되는 클래스들로 이렇게 분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테스트할 때는 요 각 클래스들마다 뭐 예를 들면 2개씩 테스트 해보자. 그래, 끄집어내어서 테스트를 하면 되어지는 거죠. 클래스의 대표값을 선택해서 테스트 케이스 설계하는데, 단 어떤 가정이 있냐면 요 클래스에 있는 그 값들은 테스트 관점에서는 모두가 같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 설계하는 방법들은, 그죠? 어떤 입력 값을 여러 개의 테스트 관점에서 동일한 클래스로 이제 나누는 거죠. 분할한 다음에 각 클래스들마다 대표 값을 추출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은 얘는 빠뜨리는 거 없이 누락 없이 어, 테스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중복을 방지해서 어떤 한 지역만, 한 클래스들만 여러 번 이렇게 중복해서 테스트하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게 되어지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걸 한번 해보죠. 동등 분할을 이용하여 어떤 성적의 등급을 판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테스트할 때 테스트 데이터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었으면, 우리가 앞에 아까 그죠? 점수가 90부터 100이면은 이런 A 등급이 나와야 되고, 또 80에서 89면은 B 등급, 또 70에서 79면은 C 등급, 그 이하면 이제 F 등급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 전체 그 0부터 100까지의 이런 그 공간을 지금 4개로 분할한 거네요. 그죠? 이렇게 A 등급 분야, B 등급 분야, C 등급 분야, F 등급 분야 이렇게 4개를 이렇게 그 동등 클래스로 이제 나누어 놓고, 실제로 테스트 데이터는 그죠? 요 A를 대표하는 거 하나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90에서 100까지 뭘 선택할까요? 예를 들면 중간값으로 95를 선정해서, 그때 95이면 예상 결과는 A일 거다. 이렇게 되면 요게 하나가 테스트 데이터가 되어지는 거겠죠. 그다음에 B 등급에서는 85, 또 C 클래스에서는 75, F 클래스에서는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데이터들을 설계하는 것들을 동등 분할을 이용한 테스트 데이터 설계다 이렇게 부르겠어요. 이번에는 택배 무게를 측정하는 걸 한번 해보죠. 택배 무게. 그래서 택배 무게도 그 0kg에서부터 이렇게 30kg까지의 중량이 있다고 해 봅시다. 그래서 이 무게를 측정하는데 각각의 그
간격을 0에서부터 3, 또 3에서부터 7은 나 등급, 7에서 15는 다 등급, 15에서 25는 라 등급, 25에서 30은 마 등급으로 이렇게 나누었다면 우리가 0에서부터 30kg까지의 이 값을 5개로 이렇게 지금 분할해 놓은 거죠. 동등 분할해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속해 있는 것들은 다 테스트 관점에서는 같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 뭐 예를 들면 21.7, 그때 기대하는 등급은 라 등급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면 되어지겠죠. 그래서 그 동등 분할, 그래서 전체 입력을 테스트 관점에서 동등 클래스로 이렇게 나누어 놓고 각각의 클래스에서 대표 값들을 선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책들마다 굉장히 다양한 이름들로 많이 불리고 있어서 주로 이제 교수님은 이렇게 소프트웨어 공학 수업에 이런 슬라이드를 이제 많이 썼었는데 참고 삼아 잘 한번 보면 뒤에 것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선 동등 분할이지만 이건 이제 우리 시험 서적이 아니라 다른 테스팅 교재에서 그렇게 쓰는 기법인데 이렇게 위크 노멀하다 이렇게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얘는 어떤 가정을 쓰냐면은 싱글 폴트 어썸션이다. 단일 결함 가정을 쓰는 거거든요. 이게 단일 폴트가 뭐냐면 변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에러가 발생이 되면 동시가 아니라 한 번에 한 변수에서만 에러가 발생된다. 그게 싱글 폴트 어썸션이 되어지는 거. 그래서 얘는 한 변수에 동치 클래스 구간만 이용을 하는데 그러면은 뭐 x1도 있고 x2도 있고 여러 개의 변수가 있을 때 누구를 기준으로 잡냐면 여기가 이제 핵심이에요. 가장 많은 그 클래스를 갖는 클래스가 가장 많은 변수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여기 봅시다. 여기는 그 x1이 지금 3개의 동치 클래스를 가지고 있어요. x2는 이렇게 2개의 동등 클래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 싱글 폴트 어썸션을 쓰니까는 한 번의 에러는 한 변수에서만 발생되니까는 x1이나 또는 x2 둘 중에 하나만 보면 되는 건데 x1이 동등 클래스가 3개라서 x2보다도 더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표값을 선택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위크 노멀이다. 스트롱 노멀은 아니다. 싱글 폴트 어썸션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에러가 나면 여러 변수들이 동시에도 에러가 날 수 있다. 그래서 멀티플 폴트 어썸션을 쓰게 되면 얘는 x1, x2 두 경우가 다 에러가 날 수가 있으니까는 얘네들은 이 두 가지 경우들을 다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x1의 동등 클래스와 x2의 동등 클래스의 곱집합을 이용해서 각각으로부터 동등 클래스를 만들어서 하나씩 테스트해 보는 것들이 스트롱 노멀 방식이 되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위크 로버스트는 얘네들은 아까 싱글 폴트 어썸션에서 요 A 범위 밖도 한번 조사해 보자는 거고 그다음에 D의 범위 넘어서는 것도 조사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로버스트 강건하다. 얘가 범위 안팎뿐만 아니라 범위 밖에서도 의도하는 대로 예외 처리를 잘 하는지 또 이렇게 범위 밖의 데이터를 입력받으면은 적절하게 에러 메시지를 뭐 출력해 주는지 이런 걸 이제 해보자는 겁니다. 스트롱 로버스트는 스트롱 노멀에다가 범위 밖까지를 고려하니까는 제일
테스트 데이터들을 많이 생성해서 제일 엄격하게 테스트해보는 그런 기법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세 개의 동치 클래스가 있다고 봅시다. 무게, 우편물을 할 때, 그다음에 배송 지역, 또 배송 유형이 일반이냐, 이 길에 들어가는 택배냐, 이렇게 이제 있을 때, 우리가 위크 노멀로 우리가 동등 분할을 해서 테스트 데이터를 작성해 보자. 이렇게 한번 해보면요. 우선은, 어, 위크 노멀인 경우에는 가장 이 클래스가 많은 것을 중심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죠? 무게가 5개의 클래스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지역이 3개고, 유형이 2개니까는, 우리 그 무게를 중심으로 해서 5개의 클래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5개의 클래스를 만들어서 무게, 그다음에 이렇게, 그 무게는 1.3, 그다음에 또 두 번째 클래스에는 3에서 7까지 5.7, 또 세 번째 7.2, 그다음에 23.8, 26 이렇게 해서 무게를 중심으로 테스트 데이터를 만드는 것들을 위크 노멀한 방법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이런 걸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는 오늘이 2024년, 오늘이 8월, 오늘이 9일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오늘이 24년 8월 9일이었다면 내일 날짜 24년 8월 10일을 리턴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거를 테스트할 때 공동 분할을 쓴다. 그럼 어떻게 테스트 데이터를 설계해야 되냐면 한번 볼게요. 입력 값으로 3개를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연도, 이열, 그다음에 월, month, 그다음에 day, 1부터 31일까지 이걸 받아서 내일 날짜를 이제 이렇게 리턴을 해주는데 이 날짜 계산 프로그램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그 동등 클래스들이 많이 존재하는 거라고. 예를 봅시다. 우리가 월을 나타내는 거죠. 이 month가 원래는 1부터 12까지였는데 얘도 3개로 이렇게 나누어 보면은 30일을 갖는 월, 또 31일을 갖는 그 달들의 모임 M2, 그다음에 2월 달 M3. 그러면은 이렇게 3개의 동등 클래스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날짜들도 마찬가지로 1부터 31일이지만은 요거를 4개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동등 분할을 하게 되면은 1부터 28일까지 이거는 D1 클래스가 되어지고 29일 어떨 때는 30일로 끝나는 것도 있고 31일로 끝날 수 있으니까는 D2, D3, D4 이렇게 되어지는 거. 연도도 연도도 2000년 예를 들면은 뭐 그다음에 이제 윤년 그다음에 또 평년 이런 식으로 연도도 3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분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어, 여기에서 그 다른 month는 3개로, day는 4개로, 연도는 3개로 이렇게 분할되었기 때문에 위크 노멀을 쓴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가장 그 클래스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테스트 데이터를 설계하는 거니까는 A가 지금 4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4는 1부터 28의 중간가, 29, 30, 31.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month와 year 이렇게 이제 붙이고 이거에 요 2000년 6월 14일이 나오면은 이제 예상되는 출력 2000년 6월 15일 이렇게 그 예상 결과 값들을 주게 되면은 이게 이제 내일 날짜를 계산하는 테스트 데이터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아까와 같이 이렇게 이번에는 strong normal 이건 사실은 뭐냐면은
모든 조합을 다 고려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말로 이걸 all combination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어, 다른, 먼스는 아까 몇 개였나요? 동등분할이, 아까 세 개였고, 그죠? 데이는 네 개로, 또 이어는 세 개로 이렇게 되었으니까는, 이 동등 클래스들의 곱집합을 해보게 되면은, 얘는 전부 다 토탈 몇 개가 나오냐면 36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month와 day와 year의 모든 그런 컨비네이션들을 다 고려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니까는 아까 네 개에 비해서 테스트 케이스 수가 36개로 굉장히 늘어서 아, 가능한 모든 컨비네이션들, 조합들을 한번 테스트해보는 그런 설계 방식이겠구나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면 동등분할 나온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페어와이즈라는 이제 테스트 기법이 나오는데 방금 이렇게 보충 설명한 것들을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간단한 개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번 봅시다. 요 페어와이즈는 뭐예요? 이렇게 어, 모든 쌍들끼리 조합들을 다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는 건데 방금 봤던 모든 컨비네이션들을 다 고려하게 되면 얘네들이 굉장히 그 테스트 케이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잖아요. 모든 가능한 입력들의 조합들을 다 테스트해 봐야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테스트 데이터가 많이 늘어나고, 어, 안 그렇고 하나만 중심으로 해서 아까 데이만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는 그건 너무 또 약한 것 같기도 하고, 모든 컨비네이션을 하자니까 좋긴 한데, 테스트 데이터가 너무 많고, 그래서 그 중간에 절충하는 기법이 뭐냐면은 두 개씩 이렇게 서로 쌍을 지어서 테스트를 해보자. 이것이 이제 페어 와이즈 테스트 방법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한번 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좀 오타가 있네. 음성, 영상, 설정은 일반, 스피커, 음소거가 오프 온이 됐다. 한번 이런 그 동등 클래스가 있다고 봅시다. 전화기는 전화 통화를 음성이나 영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설정은 그냥 일반으로 할 수 있고, 스피커폰으로도 할 수 있고, 음소거를 오프하고 온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방금 위에 그 all combination, 모든 경우의 수들을 다 조합을 해보면은 얘네들은 그죠?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니까는 아마 8가지의 컨비네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테스트 해보는데 음성으로 해보고 설정은 일반으로 하고 음소거를 한 경우에 테스트 해보고 음성인데 일반이고 온 한 경우를 테스트 해보고 그래서 음성, 영상, 일반 스피커, 온, 오프를 다 조합을 하게 되면 8가지의 테스트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간단한 예제서라서 그렇지 이게 이제 동등 클래스들이 많아지면은 모든 조합, 올 컨비네이션 하면 테스트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그렇게 하는 거 대신에 페어와이즈는 2개씩만 서로 다른 값을 갖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자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 음성은 음성 일반, 그다음에 음성 스피커, 그다음에 영상 일반, 영상 스피커. 그다음에 일반도 보면 일반으로도 오프할 수 있고 일반으로는 온을 할 수가 있잖아요. 스피커로도 온, 오프를 2개씩을 서로 페어 와이즈하게 서로 쌍을 바꿔가면서 테스트해 보죠. 또 음성일 때 오프도 해보고 음성일 때 온도 해보고 영상일 때 온을 해보고 영상일 때 오프로 해보게 되면은
네개의 테스트 케이스로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는 요게 이제 굉장히 절충 방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페어와이즈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해라.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동등 클래스가 요 쌍끼리 전화와 설정, 전화와 음소거, 설정과 음소거끼리가 서로 이렇게 교차될 수 있도록 그런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면 되어지는데 한번 이걸 볼까요? 교재에 나와 있는 건데 피자 주문하는 걸 한번 볼게요. 피자에도 보면 그죠? 동등 클래스로 뭐가 있냐면 피자의 도우, 이거는 곡물, 나폴리, 신 크러스트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봅시다. 그다음에 이제 올라갈 토핑에는 기본, 프리미엄이 있고 두 가지가 있고 주문 방식은 전화와 온라인 두 번 방식이 있다고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피자 주문하는 그런 그 동등 클래스는 도우, 토핑, 주문. 그래서 요 가지 여기는 세 가지, 두 가지니까는 우리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전화 주문이 올지 어떤 방식으로 주문이 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모든 경우의 수들을 다 테스트해 보는 그 all combination 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세 가지, 두 가지 해갖고 총 12가지의 테스트 케이스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all combination을 해보면 그죠? 곡물, 기본, 전화 그렇게 해갖고 신크러스트, 프리미엄, 온라인까지 그 모두가 다 각각을 그죠? 컨비네이션해서 다 테스트를 해봐야 돼서 12개가 이제 많이 나와서 간단한 예제라서 그렇지 이게 좀 많아지면은 테스트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이거보다는 그죠? 페어 와이즈로 두 개의 쌍끼리만 서로 다르게 이렇게 어, 서로 다른 값으로 테스트 해보자. 페어 와이즈. 그래서 도우와 토핑을 다 서로 다 다르게 해보는 거예요. 곡물에 또 나폴리에 싱크로스가 있으면은 곡물의 기본 프리미엄, 나폴리의 기본 프리미엄, 싱크러스트의 기본 프리미엄 다 서로 바꿔가면서 테스트해보고 또 토핑과 주문도 마찬가지죠. 기본의 전화, 기본의 전화, 기본의 또 온라인, 그 기본과 관련된 전화 온라인을 다 해보고 프리미엄 관련해서도 전화 온라인을 다 해보고 그다음에 또 아까는 이렇게 했나요? 도우와 토핑 이번에는 도우와 주문 관계, 도우와 주민 관계도 곡물일 때 곡물 도우의 전화 주문, 곡물일 때 온라인, 또 나폴리의 전화, 나폴리의 온라인, 싱크러스트의 온라인, 싱크러스트의 전화 이렇게 최소한 두 가지 쌍에 대해서는 모든 서로 다른 값들을 다 이렇게 테스트해보는 그런 설계 방법들이 페어와이즈 테스트 케이스가 되어지는 거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명세 기반 그 방법에서 많이 쓰이는 것이 경계값 분석이에요. 그래서 바운더리 밸류거든. 그래서 특별히 이 기본 아이디어는 에러는 전부 다 이 경계값 근처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거죠. 뭐 조금 여담이지만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우리가 어, 장병들을 어디에다 많이 배치하냐면 경계값, 철책 그 부분에 많이 이제 배치하는 이유가 사고나 침입이나 이런 게 그 경계값 근처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계값 주위를 꼼꼼히 조사하자. 예, 경계값 분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동등 클래스들마다 특별히 그 끝쪽에 있는 그 하한값 또는 상한값에서 데이터를 도출해 보자 이런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죠? 어떤 그 반복문이 i는 0부터 i는 10까지 크거나 같다. 그럼 우리 컴공 학생들은 이거는 11번 반복이 되는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10번 의도했던 거라면 여기에서 그죠? 이렇게 쓰였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어, 버그 또는 디펙트가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뭐냐면 요거의 경계값 최소 0에서부터 여기 지금 max의 값이 10이니까 10을 돌려봤을 때 예상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반복을 한 번 더 돌아왔네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를 할 때 원 밸류 경계값은 바로 그 경계에 있는 상한가 민 또 상한가 맥스가 되어지는 거고 투 밸류 경계값을 하게 되면은 민에서 민 마이너스 민 바로 벗어난 값 또 맥스에서 맥스 플러스 맥스를 바로 벗어난 가장 가까운 값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x라고 하는 값의 범위가 어, 하한이 a이고 상한이 b라고 하면은 민이 이제 하한 값이고 그죠? 요걸 바로 벗어난 민 마이너스 값 또 b가 맥스면 요거를 벗어난 가장 가까운 값 맥스 플러스를 이렇게 테스트 데이터로 만들어서 조사해 보자. 이게 경계값 분석 방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죠? 원 밸류를 쓰거나 또 투 밸류 경계값 분석으로 우리가 그 성적 등급을 판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테스트 데이터를 한번 작성을 해보면요. 우리가 아까와 같이 점수가 90에서 100이면은 A 등급, 또 0에서부터 69면은 이제 F 등급이라고 하는 어떤 명세가 있다. 그러면 이제 원 밸류 경계값은 그죠? 요, 이 동등 클래스의 어, 하한 값과 상한 값. 그래서 하한은 90, 상한은 100을 이제 찔러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 기대하는 대로 A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고, 그다음에 또 0일 때 값과 69일 때 값을 이제 넣어서 실행시켜서 F가 나오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투 밸류는 어떻게 되나요? 투 밸류는 A 등급인 경우에는 그죠? 민 값이 90이었단 말이에요. 맥스 값이 100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맥스를 벗어나는 100일도 집어넣으면 여러분은 성적 판정 프로그램을 짠다면 100일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할래요? 어떤 예외 처리를 발생시킬래요? 어, 그다음에 이렇게 89가 나오면은 A 대신에 B가 출력되는지를 이렇게 해서 경계값 근처에서 경계값과 경계값을 바로 벗어난 것들을 테스트 데이터로 이제 어, 찍어 보겠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는 택배에 무게 측정에 대한 테스트 데이터를 작성하시오. 그러면은 아까와 같이 그 무게가 다섯 이렇게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가부터 마 등급까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투 밸류로 한다 그죠? 투 밸류로 한다 그러면은 제일 마지막에 그 민값이 0.1이니까는 그죠? 그걸 벗어난 0의 값, 상한값은 2.9에다 그걸 벗어난 3의 값 이런 거를 이제 집어넣어서 시스템의 그 출력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찾아내면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수 판정하는 걸 한번 볼게요. 프라임 넘버. 그래서 이거는 0부터 1000 값을 받아들여서 이게 소수이다, 아니다를 판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이거의 그 입력 값은 그죠? 바운더리 밸류가 0. 그다음에 이제 가장 상하는 이제 1000인데 이거 둘 다 소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경계값만 테스트해서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그 결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더 찔러 보는 거죠. 경계값을 to value로 마이너스 1,
그다음에 또 이렇게 그 경계값을 벗어난 1000일이 들어왔을 때는 이거는 범위를 벗어난 인밸리드한 값이다.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 그다음에는 조금 더 이게 테스트 데이터들을 많이 한다. 그러면 어 이건 이제 원 밸류, 이건 이제 투 밸류 방식이지만은 일반적으로 경계값 분석에서 쓰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경계값 0. 이거는 소수가 아니다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 경계를 벗어난 마이너스 1 들어오면은 인밸리드에서 어떤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고 그다음에는 그 어떤 예를 들면은 소수인가 3을 넣어 보면은 이건 소수가 나오는지 판정해 보고 또 상한 경계값 넣었을 때 소수가 안 나오는지 이걸 또 범위를 넘어선 값을 나오면은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지 숫자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의 숫자를 넣었을 때 적절하게 도움 메시지를 주는지 숫자가 아니라 문자를 입력했을 때도 도움 메시지가 나오는지 그다음에는 숫자를 입력 안 하고 그냥 스페이스만 공백만 줘도 도움 메시지를 주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경계값들을 활용한 그런 테스트 데이터들을 어, 그렇게 찾아내면 프로그램의 그런 그 결함을 찾아내는 범위가 넓어갈 수 있고 또 시험에 있잖아요. 시험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주어지고 0, 1, 그다음에 또 31, 32 이런 게 주어지는 것 중에서 어떤 게 경계값 분석이냐 그러면 정답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고 어떤 특정한 이렇게 경계값 주위로 데이터들이 잘 이렇게 있으면 그거를 그 중에서 가장 경계값 주위로 테스트 데이터들이 모여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되어지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 말고 다른 이제 그 경계값 분석들도 많이 쓰이는데 어떤 경우에는 야 경계만 하지 말고 중앙도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이렇게 A의 범위, X의 범위가 A에서 B까지라면 중간에 있는 노미널 값도 한번 찍어보자. 그다음에 투 밸류 말고 그 민 마이너스 민 외에도 민 안쪽에 들어오는 한 안쪽에 들어오는 가장 가까운가 민 플러스도 조사해보자. 또 맥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게 되면 3 밸류의 값들을 하게 되면은 경계 주위로 앞에 뒤에를 다 이렇게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경계값 분석에서도 우리 그 CSTS 교재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바운더리 밸류 어널리시스 경계값 분석 기법들이 쓰이는데 몇 가지만 좀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그 기본적인 베이직한 경계값 분석인 경우에는 얘도 그죠? 아까와 같이 변수가 여러 개 있더라도 싱글 폴트 어썸션으로 한 번에 한 변수만 나온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어, X를 조사하던가 아니면 Y를 이렇게 조사하던가 이렇게 한 번에 하나씩만 조사해 보는 것들이 베이직 어, BVA라고 한다면 월스트 케이스는요. 월스트 케이스는 아니다. 이건 모든 컨비네이션을 고려해 보자. 그래서 멀티플 폴트가 발생할 수 있다. 동시에 여러 변수에서 동시에 그런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얘네들은 그죠? 모든 이런 컨비네이션들을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로버스트가 들어가면 그죠? 얘네들은 일반 그 정상적인 데이터 범위를 넘어서는 범위 밖의 것들, 범위 밖의 값들을 이제 전부 다 테스트해 보자는 거. 그래서 로버스트 월스트 케이스는 그죠? 이렇게 범위 밖에 있는 값들도 다 이렇게 체크해 보자. 그래서 이렇게 점들이 많을수록 테스트 데이터들이 이제 많아지니까는 더 철저하게 테스팅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 입력값이 A, B, C로 삼각형의 그 세 변의 길이를 드려서 이 입력값을 통해서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인지, 또 이등변 삼각형인지, 무등변 삼각형인지, 아니면은, 뭐, 이런 거죠. 그죠? 1이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삼각형을 형성할 수가 없죠. 그죠? 이거는 그래서 삼각형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를, 베이직 경계값 분석으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한 번에 한 변수만 조사하는 거니까는 만약에 C를 조사한다 그럴 때 A, B는 중간값 100으로 묶어 놓고 나서 C의 값들의 하한값 1, 그다음에 하한 플러스 2, 그다음에 중간값 맥스 마이너스, 그다음에 맥스 값 이렇게 이제 찍어보는 거죠. B를 조사한다. 그러면 A와 C를 100으로 이렇게 묶어놓고 나서 이제 B의 값들을 1, 2, 100, 199, 200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A를 조사한다. 그러면 얘를 B와 C를 100으로 이제 묶어놓고 나서 1, 2 이런 식으로 테스트 데이터들을 만들게 되면 첫 번째 테스트하는 거죠. A가 100, B가 100, C가 1일 때 기대 결과는 이등변 삼각형이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계값 분석은 그죠? 어떤 변수의 경계 부분에서 원 밸류가 됐던, 투 밸류가 됐던, 뭐 쓰리 밸류가 되었던 그런 경계값 근처의 데이터들을 뽑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면 되어지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결정표를 이용해서 테스트 데이터를 설계하는 기법이 있게 되어지겠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건 언제 많이 쓰이게 되냐면은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입력 조건이 있을 때 그런 입력 조건들의 그런 모든 조합을 고려하고 그래서 그런 조합에 따라서 어떤 출력이 결정될 때 이렇게 디시전 테이블을 쓰게 되면 놓치지 않고 빠뜨리지 않고 이런 테스트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죠? 입력 조건을 이제 모두 나열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입력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따른 출력이 결정되어서 입력과 입력 조건과 출력을 기반으로 해서 테스트 데이터를 선정을 하게 되면 누락된 것들이 없이 테스트 데이터를 잘 찾고 조건들 간의 복잡한 논리적 관계를 이렇게 표로 잘 표현할 수 있는 이점이 있게 되어지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죠? 어떤 어, 입력값이 어, 이제 로그인을 하는데 아이디가 유효하고 또 비밀번호도 유효하게 들어왔냐? 그러면 이게 네 가지가 있겠죠. 그죠?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다 제대로 입력한 경우 또는 아이디는 입력했는데 비밀번호가 틀린 경우 비밀번호가 틀리고 아이디는 틀리고 비밀번호는 제대로 넣는 경우 둘 다 틀리게 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따라서 시스템의 예상값은 뭐냐면 로그인 성공한 경우에는 이쪽에 해당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로그인에 성공하지 못한 케이스가 되어지고 잘못된 아이디 경고창이 나갔냐? 그럴 때는 이제 어, 예, 이렇게 어, 이 부분은 그죠? 잘못된 아이디 경고창이 나가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잘못된 비밀 경고창 F가 나온 경우에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와 같은 경우가 하나의 테스트 케이스로 간주해 갖고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게 되어지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해보죠. 우리 이제 급여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해봅시다. 그지? 그래서 급여 계산하는 프로그램인데 얘가 이제 두 가지 입력을 받는다고 그래봐요.
근무 시간 수, hour와 그다음에 시급이 0부터 100까지, 웨이지가 0부터 100까지는 이제 입력받는다고 해봅시다. 그다음에 어,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오버타임 초과 수당을 1.5배 그 사람이 받을 거에 오버타임으로 이제 1.5배를 지급한다. 이렇게 하고 이 프로그램이 출력할 수 있는 것들은 정상급여인지 그다음에는 오버타임이 있는 초과 수당인지 아니면은 근무 시간을 입력할 때 에러가 있었는지 아니면 시급을 입력할 때 에러가 있었는지 이런 게 하나의 출력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디시전 테이블에서는 뭘 하냐면은 이렇게 입력의 조건들을 이런 식으로 테이블로 이렇게 나누면 되어지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 근무 시간이 0보다 크다, 80보다 적다, 또 근무 시간이 40보다 크다. 이게 만약에 T면 오버타임 초과 수당이 된 거죠. 그죠? 그다음에 임금이 0보다 크다, 임금이 100보다 적다. 그럴 때 이제 첫 번째 보게 되면 그죠? 모든 게 다 TT인데 근무 시간만 F예요. 그러면 얘는 뭐야? 얘는 그 근무 시간이랑 시급에 에러가 없이 잘 입력이 되어서 정상 급여가 출력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테스트해 보냐면 그죠? 시간을 뭐 30시간 시간당 시급을 어 40불 그래서 기대되는 그 급여는 뭐 1200불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의 테스트 데이터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죠? 다 T예요. 그럼 얘는 에러 없이 오버타임을 받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빼게 되면 그죠? 얘는 60시간. 왜냐하면 근무 시간 수가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급이 5천이면 얘는 어, 자기가 받는 거에 1.5배를 오버타임으로 받는지 그렇게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게 되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또 요런 것들이 하나의 결정표에 다 이제 뭐가 되어지냐면은 테스트 케이스가 되어지는데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때 이와 같은 이제 어, 디시전 테이블을 먼저 구축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의 한 경우가 이거를 테스트하는 그런 테스트 데이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요런 거 한번 우리가 따라가 볼게요. 어떤 주문 처리를 하는데 여러 가지 그 주문의 조건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시다. 그죠? 어떤 조건이 있냐면 현금으로도 결제할 수 있고 또는 신용카드가 있는데 둘 다 동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뭐 전액 현금이든 전액 신용카드는 이렇게 결제하고 그중에서 우수 고객은 10% 그렇게 DC해 준다고 했을 때 주문을 처리한 그 출력은 뭐냐면 정상적으로 주문을 접수한 경우 그다음에 그 주문을 이렇게 리젝트한 경우 그다음에 우수한 고객이라서 10% 할인해 준 경우 그다음에 정상 가격인 경우 뭐 이렇게 네 가지가 출력이 나온다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 조건과 출력 간의 관계들을 이렇게 이제 디시전 테이블로 한번 만들어 보죠. 자, 보세요. 조건들은 뭐가 있나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온라인 주문하면서 현금 결제를 하고 또 다른 아니면 신용카드 결제를 하고 그리고 이 친구가 우수 고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는 총 조합이 몇 개 나오나요? 현금 결제 yes, no와 신용카드 yes, no, 우수 고객 yes, no 하니까 총 8가지 조건이 나오겠네요. 그죠? 1부터 2, 7, 8, 8가지 조건이 나오겠네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이렇게 1번, 2번은 보니까 그죠? 이 친구가 현금 결제도 하고 신용카드 결제도 둘이 동시에 했어요. 우리 시스템은 이거를 이제 인정하지 않으니까는 1번, 2번은 무의미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삭제가 가능하고 또 7번, 8번을 보면은 얘는 뭐냐면 결제를 안 했어요. 현금으로 또 신용카드로도 결제를 안 했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우수 고객인지 아닌지는 이게 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좀 줄여보면 어떨까 싶네요. 그래서 우리 지금 매장에서는 현금과 신용카드를 동시에 다루지 않으니까는 1번, 2번은 그냥 생략되고 아까 이게 3번, 4번, 5번, 6번이었다면 여기부터 3, 4, 5, 6으로 이렇게 하고 7번, 8번은 얘는 그죠? 결제를 현금 결제도 신용카드 결제도 안 했으니까는 우수 고객 여부는 이거는 돈 케어하다. 우수 고객 관심이 없다 이거잖아요. 그죠? 요렇게 이제 조건을 조금 더 이렇게 축소하면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출력을 내볼 수가 있냐면 현금 결제를 하고 그다음에 우수 고객이면 이 친구는 주문 접수를 완료하는 거죠. 그다음에 얘는 디스카운트 된 가격으로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현금 결제를 했는데 우수 고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 주문 접수하고 얘는 정상 가격으로. 그다음에 신용카드 결제를 하고 우수 고객이니까 얘도 주문 접수가 정상적으로 되고 10% 디스카운트 할인해주고 얘도 이제 신용카드 결제하고 우수 고객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문을 접수하고 정상 가격으로 가격을 청구하고 마지막은 우수 고객 여부에 관계없이 결제를 안 했으니까는 주문을 거부하는 이렇게가 되어지면은 총 이렇게 5가지의 서로 다른 이런 그 조건과 출력 간의 관계들이 나왔기 때문에 요새 요거 하나가 그죠? 하나하나씩 이제 뭐가 되냐면은 테스트 케이스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현금 결제만 하고 신용카드는 결제 안 하고 우수 고객이었다면 얘는 10% 할인된 그런 현금 주문을 접수한다. 요게 이 온라인 주문 접수에 기대되는 출력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결정표는 다시 얘기하면 그죠? 조건과 출력의 모든 이런 컨비네이션들을 쭉 나열하고 그 중에서 이제 의미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더 축소하고 그래서 이렇게 축소된 걸 가지고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를 이용해 갖고 하나하나씩을 테스트 케이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설계 기법이다 이해하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 상태 전이 테스트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스테이트 트랜지션 테스트. 그래서 요 기본 아이디어는 시스템을 이렇게 스테이트에서 스테이트로 이렇게 전이하는 걸로 시스템의 상태를 이렇게 많이 그, 표현해 놓으면 테스트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그죠? 어, 이렇게 그 대상 시스템을 상태 전이로 이제 만든 다음에 요 상태 전이로를 따라가면서 전이 트리를 만들어서 각 트리로부터 어, 테스트 케이스를 끄집어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스위치 시스템이 있다고 봅시다. 그럼 이 시스템의 상태는 크게 on 아니면 off겠죠, 그죠? 그래서 스위치를 누를 때마다 off에서 on으로, on에서 off로 간다면 얘의 전이 트리는 그죠? off에서 on으로 가고 on에서 off로 가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때는 그죠? 이렇게 만약에 시작 상태가 오프였다. 그러면은 어떤 스위치를 on 올리게 되면 어, 그 종료 상태는 on으로 가고 또 on에서
스위치를 올리게 되면 오프 상태로 이제 가게 되는데, 특히 이때 스테이트 커버리지 또 전위 커버리지라는 게 나오는데, 이 테스트 케이스가 이와 같은 그 상태 전이도에 있는 모든 그 상태들을 다 커버했느냐, 또 모든 전이를 다 커버했느냐의 커버리지는 비율이 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가 이렇게 두 개가 있었다. 그럼 얘는 오프에서 이걸 타고 온으로 오고, 또 온에서 이걸 타고 오프로 가니까는 두 개의 상태에서 두 개의 상태를 다 방문한 거죠. 그래서 요 테스트 케이스로 상태들을 100%다 방문했다. 그다음에 요 화살표라고 하는 전이도 마찬가지예요. 요 테스트 케이스로 하게 되면 두 개가 있었는데 두 개의 전이를 다 따라가 봤기 때문에 100% 전이 커버리지를 달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그 프로그램의 상태 전이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요것을 100% 만족시키는 그런 테스트 케이스를 구하시오. 상태 커버리지와 전이 커버리지를 100% 만족시키는 테스트 케이스를 구하시오. 그러면은 우선은 100% 한다는 것은 그죠? 전체 상태 수가 4개가 있는 거잖아요. 요 테스트 케이스로 요 상태 4가지를 다 다녀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테스트 데이터가 이렇게 갔다 그래 봅시다. 레디에서 5% 갔다가 레드로 내려와서 아이들로 가고 런으로 가고 또 레드로 갔다가 런으로 와서 끝나게 되면 4개의 스테이트를 다 지나갔기 때문에 100% 커버했다. 그다음에 여기에 그 화살표와 같은 전이, 여기 전이수네요. 전이수, 테스트한 전이수. 이 전이가 6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이의 수도 다 커버했기 때문에 우리가 100% 상태 커버리지와 전이 커버리지를 만족하는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수가 있게 되어진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 테스팅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시나리오. 그래서 어, 우리 공항에서 출국하는 시나리오 알려줘. 그럼 뭐예요? 공항에 도착해서 검색대를 통과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죠? 수화물을 체크인 카운터에서 이제 그 체크인하고 어쨌든 항공권을 탑승권을 받아서 그 어떤 게이트에 가서 그다음에 이제 그 어디 LA 발 그 비행기를 이제 이렇게 타는 순간까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하나의 시나리오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 출국하는 시나리오 어땠어? 그러면 나 몇 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그래서 몇 시에 탑승권 받고 그다음에 이제 게이트에 앉았다가 그렇게 갔어. 이렇게 이제 알려준 게 시나리오인데 실제로 봐요. 사용하는 방식에 기반해서 그렇게 해서 이 프로그램의 흐름을 테스트하는데, 그래서 실제 사용되는 흐름을 이용해서 결함을 발견하는데 유용한 거고, 특별히 이런 시나리오 테스팅은 엔드 투 엔드 테스팅이라 해갖고, 그죠? 이렇게 공항에 도착해서부터 출국에 이르기까지, 이 끝단에서부터 끝단까지, 그래서 엔드 투 엔드 테스팅에 널리 쓰이는 방식이고, 특별히 우리가 테스팅에 4단계가 뭐가 있냐면, 그죠? 단위 테스팅, 통합 테스팅, 시스템 테스팅, 그다음에 이제 인수 테스팅. 이게 이제 4가지 그 테스팅의 단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로 이제 특히 이런 인수 테스팅이나
또 시스템 테스팅이나 뭐 이런 그 통합 테스팅, 뭔가를 많이 모아놓고 테스팅할 때는 이와 같은 시나리오 테스팅들이 주로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데, 요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아까 예를 들면은 공항에 도착해서 출국할 때까지 시나리오인데, 아까 설명했던 요거는 그죠? 굉장히 어떤 정상적인 사항만 다루고 있잖아요. 정상적인 사항만.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를 우리가 보통 메인 시나리오 또는 베이직 시나리오 그래갖고, 이걸 우리가 기본 시나리오라고 그래갖고, 가장 이렇게 척척척척 아무 사고 없이 진행되는 거를 우리가 기본 시나리오라고 부르고,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어, 공항에 도착했는데 내가 그죠? 항공권을 잃어버렸다든지, 검색대를 통과를 못했다든지, 그런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그래서 정상적이고 기본적인 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얼터네이티브 시나리오라고 불러요. 그래서 기본 시나리오의 외의 시나리오를 대체 시나리오라고 불러서 여러 가지 그 비정상적인 사용, 또 시스템에 발생되는 에러 등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대체 시나리오다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어지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어, 우리가 ATM기에 가서 현금을 우리가 이제 돈을 찾는 걸 한번 봅시다. 그죠? 그럴 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본다면, 우선 기본 시나리오는 그죠? 어, 음, 정상적으로 돈을 인출하는 거죠. 그래서 계좌에서 현금을 성공적으로 인출하는 것들을 이제 기본 시나리오라 넣는다면, 여러 가지 대체 시나리오가 많겠죠. 그죠? 우선은 내가 지금 입력한 카드가 유효하지 않는 카드라든지, 또는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나, 그다음에 또 제한 횟수에 걸려서 비밀번호를 통해서 거래가 정지되거나, 그다음에 또 ATM 기기에 또 잔액이 없거나, 그다음에 또 일일 한도에 초과가 되거나, 그다음에 또 내 계좌에 잔액이 부족하거나, 뭐 되게 다양한 대체 시나리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ATM 그런 현금 인출, 그런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를 테스트할 때 이렇게 엔드 투 엔드로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이렇게 찾아내어서 시나리오를 설계해서 테스트를 해보자. 이것이 이제 시나리오 테스팅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ATM 기에 가서 카드를 삽입해서 시스템으로부터 카드 승인이 되어지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다음에 비밀번호가 정확하게 입력되면 돈을 이제 출금 버튼을 눌러서 출금 금액을 이제 입력을 해서 적절한 이제 출금 금액을 이제 내가 받아온다. 이게 이제 기본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그 외에 카드를 넣는데 카드가 그 부당한 카드예요. 그래서 시스템이 거부가 되는 이런 다양한 대체 흐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들을 전부 다 찾아내어서,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인 경우 또 비정상적인 경우들, 그럴 때 시스템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전부 다 이렇게 테스트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시나리오 테스트인데, 한번 보면 그죠? 기본 시나리오는 뭐가 있나요? 아까 같이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데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카드를 집어넣는데 카드 번호가 이렇게 네 자리가 그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이런 카드 번호인데 이게 올바르다. 그러면 특별히 이 시나리오니까 그죠? 이런 구체적인 값이 제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구체적인 값. 그다음에 비밀번호도 실제로 1, 2, 3, 4였다면 요거 1, 2, 3, 4를 집어넣어서 이게 올바르다고 가정하고,
그다음에 ATM의 잔액이 그다음에 그 5만 불이 있고 내 지금 어카운트에 100불이 있다. 근데 내가 이번에는 50불만 출력하겠다. 그러면 그죠? 내가 지금 카드가 유효한 카드고 비밀번호 1, 2, 3, 4 같은 것들은 올바르고 또 ATM 기기가 정상 동작일 때 이제 출금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기대 결과가 성공적으로 돈이 인출되고 ATM의 잔액은 이렇게 49,950, 또 고객의 잔액도 50이 이렇게 되었고 다음 고객 카드를 입력하는 것을 대기하고 있다. 이런 시나리오들을 전부 다 만들어서 이렇게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시스템이 동작하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것들, 시나리오 테스트, 특히 성공적인 경우를 담는 것들, 우리가 기본 시나리오인데, 특히 이제 우리 여담이지만, 우리 유즈 케이스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 소프트웨어 공학을 들은 친구들, 그 다음에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죠? 유즈 케이스는 그죠? 어떤 그, 그 업무의 경우잖아요. 그죠? 한 업무의 사례잖아요. 사례. 그래서 예를 들면 뭐예요?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그런데 시나리오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그 구체적인 흐름이란 말이에요. 얘는 어떻게 해? 비밀번호 1, 2, 3, 4를 입력한다. 실제 비밀번호를 이제 넣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시나리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넣었는데 이게 유효하지 않은 카드야. 그래서 이게 대체 시나리오인 경우에는 어떻게 테스트하는지 입력을 했는데 유효하지 않는 카드예요. 그래서 얘는 카드가 유효하고 비밀번호도 바르고 ATM기가 정상 족일 때만 출금이 가능한데 그래서 유효하지 않은 카드를 입력할 때 기대 결과는 그죠? ATM 기기에서 거부되고 카드가 유효하지 않는 그런 에러 메시지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카드를 제거하고 ATM 기기는 다시 다음 고객을 대기하는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이런 것들이 대체 시나리오가 되어지겠어. 그다음에 뭐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우리 비밀번호 변경하는 걸 보면 이것도 다른 좀 예지만 가장 정상적인 시나리오, 기본 시나리오는 뭐예요? 어떤 비밀번호를 성공적으로 이제 변경하는 거죠. 예를 들면 8자리 이상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시작해서 엔드 투 엔드니까 그죠? 시작해갖고 비밀번호 변경을 이제 성공하는 그래서 이렇게 기본 시나리오가 종료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정상 시나리오라면 여러 가지 그 비정상적인 대체 시나리오들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얘가 기대한 대로 예상한 대로 동작하는지를 전부 다 이렇게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은 내가 비밀번호 바꾸려고 하는데 기존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했을 때, 또 8자리 이상인데 8자리 미만으로 그런 신규 비밀번호를 입력했을 때, 또 바꾼다고 했는데 기존 비밀번호와 동일하게 신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경우에, 신규 비밀번호와 재입력한 신규 비밀번호가 이제 불일치하는 경우, 그럴 때 시스템들이 어떻게